가장 흔한 성범죄 중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단어만 보면 상당히 드문 경우에만 인정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인정되는 범죄이고 최근 대법원의 판단으로 그 인정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제추행은 성범죄에서 가장 흔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일을 당하셨다면 강력히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결국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사람에 대한 범죄이고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고 그것으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제추행에서는 사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별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에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추행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폭행 또는 협박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나? 우선 법원은 그동안 단순한 폭행 또는 협박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무려 40년 전부터 법원이 요구하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즉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쉽게 뿌리치거나 도망가거나 거절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 부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기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21일경에 드디어 대법원이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이 반항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유를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즘의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적인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이죠. 원래도 폭행이나 협박죄는 인정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행 행위만 있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추행 행위도 인정 범위가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으로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폭행이나 별다른 협박이 없이 추행하는 경우,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기습추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고 그 뒤에 추행행위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바로 추행부터 한 경우, 즉 춤추다가 또는 길 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만진 행위, 이런 경우에는 앞서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죠. 추행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추행도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폭행 협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그렇다면 추행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면 추행입니다. 즉,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 일체가 다 추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접촉, 그리고 내가 보기 싫었던 장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추행이라는 단어에 마치 성적인 만족의사, 즉 성적인 목적이 필요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강제추행죄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성적인 목적
또는 성적인 만족 의사 이런 것들은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는 추행행위를 해놓고 나는 뭐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게 더 이상해 보여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예시를 들어보면 부하 직원의 어깨를 동의 없이 주무른 행위 또는 뭐 러브샷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자위 행위를 보여준 행위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만지는 행위만 추행인 것은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면 추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위 행위를 보여주면 당연히 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강제추행은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CCTV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술 먹고 실수한 경우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범죄이긴 합니다. 즉 술 먹고 내가 그런 강제추행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또는 뭐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동의를 안 했다고 생각해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증거가 없이 단순히 진술만 서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난 장소, 그리고 그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리고 술을 마셨다면 뭐 얼마나 마셨는지,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개인이 촘촘히 이를 구성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부수 처분도 가능하거든요. 검사가 이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을 해달라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아동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요즘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많이 취업 제한 명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셨다면 강제추행죄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것이 억울한 사건인지 아니면 본인의 성적 관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